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짐승 숫자인데요. 어떤 의미냐? 밭 하나를 두고요. 지금 1명, 2명, 3명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형제가요, 밭 하나를 놓고 싸우는 모습이 개만도 못한 짐승처럼 보여졌다라는 의미에서 짐승 숫자가 된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세금자를 써 넣게 되면 뭐가 될까요? 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수만도 못한 놈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게 뭐예요? 새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 숫자는 밭 하나를 두고 삼형제가 싸우는 모습이 개만도 못한 짐승처럼 보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울곡자고요. 어떤 의미냐? 자, 개견자 보이시죠? 개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혹시 개 잡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개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몽둥이 같은 걸로 개 머리 막 내려치죠. 엄청나게 잔인해요. 그렇게 개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개가 어떻게 해요? 낑낑낑낑 하면서 울겠죠? 곡소리를 내면서 운다. 그래서 울곡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모양 황자고요. 어떤 의미냐? 형용자 보이시죠? 형이요,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 형태였었어요. 그런데 형이 물가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나오니까 형이 엄청 잘생겨져 보이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요, 지저분해서 못생겨 보였는데 형이 물가에 가서 씻고 오니까 엄청나게 잘생겨 보이는 겁니다. 지금 어디가 바뀐 거예요? 모양이 바뀐 거죠. 겉만 바뀐 거지 속은 바뀐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모양 황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미끄러울 활자인데요. 자, 물이 있고요, 뼈골자가 있죠. 물 위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요, 뼈가 부러졌대요. 그럼 물 위에서 뭐 한 거예요? 미끄러진 거죠. 또는요, 물이 뼈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뼈라고 하는 건 단단하잖아요. 물이 뼈처럼 됐다는 얘기는 단단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었다는 얘기겠죠. 그 위에서는 잘 어때요?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끄러울 활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는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글자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넓을 홍자고요. 여기에다 물 숫자가 들어가면 홍수가 되겠죠. 자, 옆에 있는 글자는 함께 공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일한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공자로 연상을 하시고요. 물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보통 물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는 성질보다는 우선 퍼지는 성질이 더 있죠? 그러니까 공간을 다 채워야지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함께하면 우선 퍼지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넓을 홍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이 글자는 넓을 호자예요. 자, 여기 있는 글자는 알릴 고자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는 물이 있죠. 물이요, 우리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요. 밀물이 올 때요, 사람들이 말로 외쳐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밀물이야! 라고 알려주는 이유는 물이 쉽게 퍼져서 넓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의 넓을 호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이 글자는요, 빼앗을 탈자예요. 수탈. 약탈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큰 대자와 새추자와 작다가 있는 글자인데요. 어떤 의미냐? 큰 새는 항상 작은 새의 것을 뭐예요? 빼앗겠죠. 양육강식을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큰 놈은 항상 작은 놈의 것을 뭐하게 돼 있어요? 빼앗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빼앗을 탈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이 글자는 함께 구자예요. 어떤 의미냐? 여기 있는 글자가 가출구자인데요. 이 글자는 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상다리예요. 상다리에 물건을 3단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모양에서 온 글자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하나하나 갖춰 놓았다라고 해서 가출구자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물건을 갖출 때 나 혼자 한 게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함께 한 겁니다. 그런 의미의 함께 구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두셔야 시험을 볼 때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버금 중자예요. 중이라는 음은 여기서 왔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에서 버금이라는 의미가 온 건데요. 자, 우리 아까 버금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으뜸의 바로 밑이라고 했었죠. 만약에 이 사람을 형제라고 봤을 때요. 삼형제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몇째예요? 둘째죠. 둘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승리자가 쓰이면 중리라고 하는 건데요. 중리가 누굴까요? 공자의 아들을 중리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도울 좌자예요. 어떤 의미냐? 사람과 왼좌자가 있죠. 사람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 돕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도울 좌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좌라는 음은 왼좌자에서 온 거겠죠.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두려워할 외자고요. 경외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공경할 경자. 이렇게 쓰는 거죠. 경외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이 글자는요. 밭전자 더하기 긴장자가 온 거예요. 자, 이 긴장자는 우리가 어떤 의미도 있다라고 했어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어른장이라고도 했었고요. 왜? 단장,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할아버지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어른이라고 보는 건데요. 어른이 밭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젊은 놈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젊은 놈이 늦게 나와서 어른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어때요? 혼이 날까 봐 두려웠겠죠. 그런 의미의 두려워할 외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되면서 밭전자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빗둘 외자인데요. 왜곡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안 입을 자가 있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다 아시는 글자죠. 바를 정자. 바르지 않은 거니까 어때요? 빗뚤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글자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바르지 아니한 것이 빗뚤어졌다. 왜곡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단순히 낱글자 하나하나 외우는 것도 당연히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휘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재에 보시면 옆에 보면 어휘들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꼼꼼하게 다시 보면서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소생할 소자라고 하는 건데요. 소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한다라고 하죠. 자, 어떤 의미냐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겨울에 잠들었던 것 또는 얼었던 것이 다시 녹아지면서 다시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겠죠. 그것을 소생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잘 볼까요? 이 글자는 물고기 어자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벼와자고요. 그 다음에 풀이 있죠. 자, 우리 겨울이 되면 풀도 다 죽고 벼도 자라지 않고 물고기들도 동면을 취한다라고 보는 거죠. 얼음물에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봄이 오면서 물고기도 다니기 시작하고 벼도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풀도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소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소생할 소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이 글자는요. 트일 소자인데요. 트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막혔던 것이 다시 열리는 것을 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는 우리 망할 망자의 변형 형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글자는 시냇물을 뜻하는 글자가 내천자고요. 자, 시냇물이 망했다는 얘기는요. 이제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발로 밟고 다니겠죠. 발소자의 변형 글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냇물이 흐르던 곳이었는데 물이 망해서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길인 줄 알고 이제 밟고 다니겠죠. 밟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그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길이 트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의 트일 소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빌걸자라고 하는 건데요. 빈다는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을 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구할 구자가 들어가게 되면 구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만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구걸한다라고 하죠. 자, 어떤 의미냐? 사람이 있고요. 새을자가 있죠. 새는 모이를 어떻게 먹어요? 조아리듯이 이렇게 먹죠. 사람 앞에서 새가 모이를 먹는 것처럼 계속 조아리는 겁니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빌걸자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이 글자는 구덩이 갱자예요. 혹시 갱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구덩이끼를 갱도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글자 중요한 글자니까 또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있는 글자는 목구멍 항자라고 해요. 자, 여기 있는 거 원래 머리 두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높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뜻하는 건데요. 머리 부분에서도 가장 깊숙하게 있는 구멍이 바로 뭐예요? 목구멍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목구멍 항자고요. 목구멍처럼 흙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여기는 빠지기 쉽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구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구덩이 갱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땅이 목구멍처럼 흙이 또는 땅이 목구멍처럼 움푹 파였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구덩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의 구덩이 갱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